최근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떠나는 해외 여행지 1위 일본. 그리고 일본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도시 오사카. 오랜만에 떠나는 설레는 여행이지만 처음 만나는 낯선 여행지는 걱정도 따르기 마련인데요. 특히 일본 여행이 처음인 분들을 위해 여행 준비 순서부터 입국 준비, 패스 구매 등 오사카 여행에 필요한 꿀팁들을 모두 정리해서 담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모든 여행의 시작은 항공권을 예약하는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항공권을 예약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숙소 예약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일정을 먼저 계획하고 최대한 짧은 동선 맞게 숙소를 나중에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숙소 예약을 먼저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예약 가능한 숙소가 오늘 가장 많고 가격도 오늘이 가장 저렴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수기에는 며칠 남지 않은 빈방이 특가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일본 여행의 인기가 높고 특히 오사카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여행지이기 때문에 가격 대비 좋은 숙소들은 빠르게 예약될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사카 시내는 생각보다 동선이 길지 않아 시내 어디에 숙소가 있어도 이동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1시간 30분 정도면 도착하게 되는 오사카는 비교적 짧은 일정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기에 짧은 일정에서 시내에 어디에 숙소가 있어도 동선에 크게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는 도시입니다. 심지어 오사카 근교 도시로 당일치기 여행을 할 때 우메다 지역이 가장 편하다고 하지만 다른 동네에 숙소가 있어도 10분, 15분 정도가 더 소요될 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일정 계획보다 숙소 예약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항공과 숙소가 정해졌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고 싶은 여행지를 고르는 순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오사카 여행지와 오사카에서 가기 좋은 근교 여행지 베스트를 각각 소개했는데요. 특히 오사카 여행이 처음이라면 꼭 가보면 좋을 랜드마크부터 최근 인기 여행지와 맛집, 카페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보고 나의 여행 스타일과 취향에 맞게 골라 나만의 여행 후보지 리스트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는 일정에 상관없이 우선 가고 싶은 곳들을 다 적어놓고 나중에 일정에 맞게 조절하면 됩니다. 관광의 도시답게 오사카는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의 패스들이 정말 많은데요. 덕분에 오사카 여행의 가장 큰 고민은 패스 선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먼저 패스를 선택하는 순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작성했던 나만의 여행 후보지 리스트와 입장권 할인 혜택을 주는 패스들의 관광지를 비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패스를 통해 입장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해도 꼭 가보고 싶은 관광지는 따로 입장권을 구매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여행지가 정해지면 여행지들의 동선을 짜면서 필요에 따라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교통패스를 추가로 구매하면 됩니다. 일본의 교통비는 한국보다 높은 편인데요. 특히 환승이 되지 않아 여러 번 갈아탈수록 더욱 비용이 늘어납니다. 비용은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버스는 기본 210엔에서 230엔이고 지하철은 기본 190엔부터 시작해서 구간이 늘어날수록 비용이 추가됩니다. 보통 하루에 3번 이상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오사카에서 근교 다른 도시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패스를 구매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됩니다. 물론 내가 선택한 여행지가 입장료가 없거나 이동이 많지 않은 일정이라면 패스를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사카 패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사카 패스 종류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추천드리는데요. 먼저 오사카인포 홈페이지입니다. 일본 관광청의 정보로 만들어져 오사카 관광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식적인 사이트입니다. 두 번째는 여행 상품 판매 플랫폼에서 오사카 패스를 검색해보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클룩, 와그, 마이리얼트립, KK데이가 있습니다. 패스 종류를 살펴볼 때는 오사카인포 사이트도 좋지만 구매는 이런 여행 상품 플랫폼에서 구매하시길 추천드리는데요. 각 플랫폼마다 할인 행사도 자주 하고 회원 가입 혜택도 있어 정가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패스를 비교하기 좋도록 주요 패스를 한 페이지로 요약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로 패스를 구매할 때 주의할 점은 티켓 교환 장소를 잘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패스는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현지에서 실물 티켓으로 교환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환 장소가 공항에만 있는 경우도 있고 내 여행 일정 동선에서 멀리 있는 경우도 있으니 실물 티켓 교환 장소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패스 중에서 인기 있는 패스와 저희가 사용해본 패스의 실제 후기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에서 오사카 시내로 갈 때 사용했던 하루카 티켓입니다. 기계를 통해 실물 티켓으로 교환해서 사용했는데요. 열차는 쾌적하고 비교적 빨라서 편하게 이용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용하지 않았지만 공항에서 오사카 시내로 이동하는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으로 라피트 열차를 추천하기도 하는데요. 주의할 점은 라피트 열차의 운영 시간이 1시간에 한 대 정도라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미리 티켓을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지만 환불도 불가능한 티켓인데다가 배차 시간이 길어 오히려 시간을 더 낭비하기도 하니 라피트 열차를 이용하려는 분들은 일본에 도착해서 상황에 맞게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오사카 여행이 처음이라면 가장 많이 구매하는 오사카 주유 패스입니다.
전철과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승차권과 40개가 넘은 주요 인기 관광지 입장권을 묶은 패스로 1일권과 2일권이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1일권과 2일권에 이용 가능한 교통노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한국의 지하철은 노선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환승이 가능하지만 일본은 지하철 안에서도 각각 노선을 갈아탈 때마다 요금을 추가 지불해야 하는데요. 1일권과 2일권의 무료로 이용 가능한 노선이 각각 다르니 내 일정과 동선에 맞게 잘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패스 유효 시간이 24시간 기준이 아니라 당일 자정까지를 1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오후 비행기로 오사카에 늦게 도착하거나 오전 비행기로 오사카에서 출발이 빠른 날에는 주유 패스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입장권 할인 패스 중에 간사이 조이 패스도 유용하게 사용했는데요. 오사카, 교토, 고베의 인기 명소 중에서 3개를 골라 사용할 수 있는 패스입니다. 저희는 오사카의 하루카스 300전망대와 교토의 란덴, 열차와 간식 3가지를 맛보았고 고베의 모자이크 대관람차까지 이용하여 실제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사카에서 당일치기 근교도시 여행을 할 때는 교통패스를 유용하게 사용했는데요. 한큐 패스는 오사카 시내에서 고베와 교토를 당일치기 여행으로 다녀올 때 좋았고 특히 교토의 아라시야마 지역을 방문할 때 유용했습니다. 게이안 패스 역시 오사카 시내에서 교토로 이동할 때 유용한데요. 특히 교토의 후시미이나리와 우지 지역을 방문할 분들은 게이안 패스를 추천드립니다. 3일 이상의 여행 일정에서 여러 도시를 여행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간사이 미니 패스도 추천드리는데요. 연속 3일 동안 오사카를 중심으로 교토, 고베, 나라 그리고 간사이 공항까지 광범위하게 노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이동시간도 빠른 편이라 추천드립니다. 만약 관광지 입장과 이동이 많지 않은 여행 일정이라면 교통카드만 있어도 여행이 가능한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코카 카드를 구매하면 됩니다. 이코카 카드는 국내의 티머니 카드와 비슷한데요. 대중교통부터 편의점 등 다양한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고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매번 현금으로 잔돈을 준비하지 않아도 돼서 편리합니다. 카드 구매는 패스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미리 구매하고 일본 현지에서 실물 카드로 교환할 수도 있고 저희처럼 현지에서 기계를 통해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코카 카드 충전은 모든 역사 내에서 기계를 통해 가능하고 한국어를 설정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단 유의할 점은 처음에 구매할 때 500엔이 보증금으로 충전되는데요. 보증금을 환불받으려면 지정된 오피스에 직접 방문해서 카드를 반환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과 충전은 대부분 역에서 가능하지만 환불이 가능한 곳은 한정되어 주요 JR역 오피스에서만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특히 간사이 공항역 JR 티켓 오피스도 환불이 가능하지만 기다리는 줄이 길어 시간이 촉박할 수 있으니 공항에서 환불하실 분들은 여유롭게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매한 패스나 교통카드로 일본에서 지하철과 버스를 타는 방법을 짧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버스 문화의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은 뒷문으로 타서 앞문으로 내린다는 점인데요. 버스를 탈 때 요금을 지불하는 한국과 다르게 버스를 내릴 때 요금을 지불합니다. 내릴 정류장이 다가오면 부저를 누르고 버스가 완전히 멈췄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앞문으로 나가 교통카드를 찍거나 패스를 기계에 넣으면 다시 나옵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로 입구에서 기계에 카드를 대거나 패스를 기계에 넣으면 다시 나옵니다. 이제 패스까지 모두 결정했다면 최종적으로 동선과 일정을 점검하면 됩니다. 참고로 주유 패스를 이용하는 일정이라면 각 관광지마다 무료로 이용 가능한 시간대가 다르니 잘 확인하고 일정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사카 근교 여행 시 교토와 고베를 당일치기나 반나절로 여행한다면 교토는 오전, 고베는 오후가 좋습니다. 유적지가 많은 교토는 운영시간이 오후 4시 혹은 5시 전에 끝나는 곳들이 많고 고베는 야경이 핵심 관광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빡빡한 일정은 여행의 기쁨을 오히려 해칠 수도 있으니 나의 체력과 여행 스타일에 따라 적당하게 일정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모두 계획되었다면 일본 입국 전 준비 사항을 챙기면 되는데요. 리스트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입국 시 비자는 필요 없지만 여권은 필수입니다. 분실이 걱정된다면 사본을 챙겨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비즈재팬 앱은 일본 입국 시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온라인으로 등록하여 입국 심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입국 심사와 세관 신고 2가지를 미리 할 수 있는데요. 미리 정보를 등록하면 QR코드가 만들어지고 공항에 도착하여 이 QR코드를 보여주면서 입국하게 되어 더 빠른 입국 절차가 가능합니다. 단, 이 과정은 필수는 아닙니다. 미리 작성하지 않아도 비행기에서 종이 서류 2장을 수기로 작성하면 되니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생략해도 됩니다. 참고로 2023년 4월 29일 이후 입국부터는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출국 전 PCR 음성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본 입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아직도 현금 결제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 나라인데요. 실제 여행하다 보니 최근에는 카드로 결제 가능한 곳들도 많았습니다. 단 유적지나 일부 식당들은 아직도 현금만 결제 가능한 곳들이 있어 확실히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금을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현지에서 현금 출금이 가능한 카드를 준비하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트래블 월렛을 사용했습니다. 카드에 충전된 금액으로 해외에서 카드 결제도 가능할 뿐 아니라 수수료도 없어 유용했습니다. 게다가 현지에서 현금이 추가로 필요할 때도 편의점 등에 있는 ATM 기기를 통해 수수료 없이 엔화 인출이 가능하여 추천드립니다. 여행 중에도 데이터는 필수 사항인데요. 로밍, 포켓 와이파이, 유심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생긴 eSIM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여행에서 eSIM을 사용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생긴 eSIM은 기존 유심과 달리 휴대폰에 직접 끼우고 빼는 방식이 아니라 내 휴대폰에 이미 있는 심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가격이 가장 저렴한 편이며 따로 유형의 심이 필요하지 않아 분실의 위험도 없습니다. 단 eSIM 사용 가능한 휴대폰 기종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유심인데요. 앞서 말한 대로 유형의 유심을 잘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대부분의 휴대폰에서 사용 가능하며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포켓 와이파이는 말 그대로 내가 들고 다니는 와이파이인데요. 최대 4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인원이 함께 사용하면 경제적입니다. 단 일행들이 항상 함께 다녀야 하고 휴대와 기계 충전에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로밍은 사용이 가장 쉽고 편리하지만 요금이 가장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110V 전압을 사용합니다. 220V를 사용하는 국내의 가전을 일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환 플러그가 필요한데요. 일명 돼지코로 불리는 플러그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하거나 다이소 매장에서도 쉽게 구매 가능합니다. 다음은 일본 여행 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앱을 소개드립니다. 구글 지도는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지도 앱입니다. 소요시간, 환승 구간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길 찾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어플입니다. 음식점, 카페의 리뷰도 많아서 동선에 따라 근처의 맛집을 찾을 때에도 유용합니다. 음성뿐 아니라 이미지 번역이 되어 한국어 메뉴판이 없는 식당이나 카페에 갈 때 유용한 앱입니다. 번역 속도도 빠른 편이라 추천드립니다. 이코카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이 앱을 통해서 잔액 확인이 가능한데요. 카드를 스캔하면 카드 이용 내역과 잔액까지 표시되어 유용합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무조건 다운로드가 필수입니다. 특히 요즘 가장 핫한 어트랙션인 슈퍼닌텐도 월드는 워낙 많은 인원이 몰려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입장권만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데요. 이 앱을 통해 슈퍼닌텐도 월드에 입장 가능한 이 적립권을 받을 수 있으니 필수로 다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모든 어트랙션의 대기시간과 퍼레이드 같은 내부 행사 정보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유용합니다. 지금까지 오사카 여행 준비를 위한 정보와 꿀팁들을 소개드렸습니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문화는 언제나 설렘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낯선 경험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데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여행 준비 과정에 든든한 동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따뜻한 피드백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